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재가 최근에 한 가처분에 대한 비판 2탄입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로 판사까지 했던 양반이 법논리보다는 우파 재판관이 없어 만장일치로 가처분 결정이 났다고 진영 논리로 생각하는 당신은 도대체 라는 댓글을 썼어요. 그냥 웃고 맙니다. 제 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좌파라면 저희 팩폭에 괴로우시겠지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헌재는 피보정 권리에 대한 판단을 못했어요.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비겁하게 판단했지요. 가처분을 인용하려면 차라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해야겠지요. 피보정 권리가 불분명한데 단행 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것은 일반 민사행정, 가사사건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 법리는 헌법재판에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어요. 물론 헌재는 또 성질무쇠답게 헌법재판의 성질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겠지요. 결국 헌재의 결정 요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나 잘 몰라. 근데 그냥 놔두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 일단 막아두자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래에서 설명드리듯이 제가 보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새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헌재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고 싶으나 제 손은 소중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헌재에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과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도 못마땅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한 가처분은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헌재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에고 또 딴소리. 그러면 헌재가 말하는 가처분을 안 할 경우와 할 경우의 문제점을 설명드릴게요. 헌재는 피보정 권리가 있다는 자신도 없으면서 가처분을 인용해 주었어요. 그 근거로는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된다라고 했어요. 즉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약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이완규, 함상훈 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이 두 재판관이 한 헌재의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집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보았어요. 거기 보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소급표가 없는 것은 법리상 당연해요. 따라서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어서 두 분이 재판관으로 일하다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분들은 재판관으로 일할 수 없는 것이지 그분들이 한 재판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면 너무나 명백해요. 따라서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법리도 몰랐나요? 그리고 헌재는 본안 심리 결과 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설시했는데 소급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또 헌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고 해요. 그것이 헌재의 신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헌재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이에요. 훼손이 아니라 스스로 헌재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어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부적격 재판관이 뭔가요? 이완규, 함상훈 두 분은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 경력은 당연히 충분해요. 나중에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결정이 나온다고 그분들이 부적격 재판관이 된다는 논리의 비약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고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비판해 볼게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고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할 불이익은 뭘까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원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박탈당한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지요. 헌재는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헌재는 그냥 잘 모르겠고 시간 끄는 것이며 새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4월 18일 문행배, 이머선 두 사람이 퇴임한 이후부터 새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까지는 대략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헌재는 7인이라는 불완전체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거의 일을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헌재는 8인일 경우에도 9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엄청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 7인으로 일하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2, 3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불이익 아닌가요? 이에 반해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게 뭔가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이 관여한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없기 때문에 만약 본안 사건에서 이완규, 함상훈 두 분 임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두 분은 재판관 일을 그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약 3달 정도는 헌법재판소가 9인의 완전체로 제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번에는 헌법소원 사건의 원고 적격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헌재에 대해서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마법사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OST 헤드윅의 테마 제가 포핸즈로 친 거 올려드릴게요.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When I call your name, you will come forth. I shall place the sorting hat on your head, and you will be sorted into your houses. Hermione Granger.